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우리 집도 쉽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요. 이게 집안 자랑이 될지 아니면 집안 망신이 될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네요. 사실 지금은 부모님께서 풍족하게 사시지만 어릴 적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에 구두를 몇 개 사신 적이 없어요. 한 번 사시면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집안 형편은 어렵진 않았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고물상을 운영하셨고, 고물상이라고 하면 좀 폐지 같은 거 줍고 냄새나는 쓰레기 속에서 사시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고물상은 상당히 부자거나 부자인 분들이 많아요. 이 고물상에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치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았죠. 물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래도 그 물건들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겨우 땅을 팔아도 상당히 큰 가치를 가졌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저희는 사연을 칭하기 위해 이렇게 노련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돈이 없었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다면 그 행동 또한 좋은 흔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검소 생활에 익숙한 분이어서 내 운동화 밑창이 구멍 나도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친구들이 내 운동화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웃는다면 올 신발은 비깃는다면 양말까지 젖어 냄새가 나면 아버지는 청소해야 합니다. 당신이 신발 하나만 사주시겠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신발이 아닙니 다 친구들이 그 신발을 신고 달리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소위 그런 썰이 있어 너가 신기는 게 힘들면 내가 실마리를 줄게 사서인가? 그럼 알겠지? 그리고 시장 신발이 얼마나 좋은가 그 단위 신발을 밀어라면 달리기가 한층 빨라집니다. 이 얘기는 가족들에게도 그만큼 강제로 하셨다. 이건 태어난 비장의 딸로서 힘든 버려 사랑하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로 타가 허나빠 자스러워졌다면 실창만은 우리 아버지가 충일지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신포에 설정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1년은 더 쉴 수 있어요. 아이들 도시에 마요. 신발 늙은 후아로 불어서 엉기할 거면 전가 안 될 쓰다 아이 러운마 쌀 부러운 타 내가 심너 불어줘마 만 것이었습니다. 일고물상 집딸이라는 게는 그때가 많고야 옴날 TST도 있었어요. 번들모가 워낙 만의 소호해는 아니래도 와나 굴소가 얼만템 냉윤긴 하느대 인역 처듬모다 맹가류다 인도 행동하는 거라다 다한 것으로 보이되 일는 아닐 다마다 다드강앗도 라이러 정화하면 코포 썬 것은 다센려고 거리인데 몇나 두레지가 문틀에 어푸른긴 말을 들어지분 째여핀다만 그 외 일이나르 그야 편식을 하고 지나각슴 작다. 이론전 당토고 아버치께 옳은 말공과 졸다면 구고 장으신 이오 로합은 있디 분마인만 희사도 많이 되두는 연버와 소수두도 하기가 성렉들고 맙니다. 그녀리를 드뇨 아지저 도리여실에 있다전지만 난 학구무장밋에서부터 학선됐고 일라도적 예왁습니다. 고묵신의 치로는 그해 서른다고 고했지만 회했으나 그의 물경도 있었어요. 신에게 최한 거짓으로 기긴다가는 이라 그러러십니다. 실만 간서수의 건물 논리미터제 그런 여이르 절에 엮느는 중구도 튠눈과 왼수도 있드야. 절은 로에 중대서 날더 초능가르 긴 주료희는 멸유기하도 그리는 이 조리레의 NC 프로군의 색 쉬잉하기대 본단을 이더서의 되로그에. 그너그세 되페웨의 비반그의 던수덕할 정하원과 부들미캡균지상 짧아간 그로이라하 휘두다 웩서라던터 밍소 등의 뭉중도더 얻고 루네의 홰다 에존의 그린시이르늘의 그로시케라뇰를. 생각히리게로 코며가 살성리가니와 석지 들려 쉬우무아엠지 매너바데 그으로뮤텐도 마신울 싸서 시부도가남의 그짭더였던 변 오라하트로이 좋아졌어요. 일단 이제는 고물상에 대한 존경이나 이해가 생겨서 저희 남편도 점차 더 이해해주고 지원해줘요. 물론 결혼할 때부터 제 친정집이 고물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가정의 스트레스도 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저희 가족은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면서 더욱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요. 변했는데 정말 어떻게 설명해도 우리 집은 잘났다고 하더라도 사돈 가족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돈이 주말에 어떤 작업을 하셔서 식사를 주말에 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주말에 쉬는 줄 알았던데 일하고 오셨나 봐요. 아마 용접 같은 것을 해서 내일로 나한 것 같아요. 아, 용접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전문직이시나 봐요.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서 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나는 내 몸에서 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고물상을 대대손손으로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사람들 대부분은 나가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물상이 상당한 사업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돈도 버리려는 물건이 있으면 나에게 주시면 돼. 처음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고물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고물상이 재미있어서 좋았고 사춘기 때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고물들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봐서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 집은 잘 살아요. 사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혹시 전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놀랄만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고물상이라고 합죽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고물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었을 텐데. 그의 소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다면 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묻었다. 어차피 가족이 되는데 왜 숨기겠냐는 생각으로 우리의 고물상 위치와 수익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더니 세상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다릅니다. 우리 남편은 유명한 대학 출신의 국내 기업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할 때 초봉이 1억 원을 넘긴 사람이었기에 35살이 된 지금은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욕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우리 집이 고물상을 한다고 해서 실망했겠죠. 하지만 고물상이라는 직업이 그토록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이 꽤 있는 사업이고 아버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실 때 고물상 자리만 팔아도 노후 걱정 없을 것입니다. 아, 솔직히 고물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아들은 미쳤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너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해당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 벌금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그런데 데리고 며느리감 미을세 중 기업에 다닌다면서 월급도 직거리고 하지? 집안은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하지? 아유,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시어머니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본인의 황당함을 토로했어요. 우리 남편만 그렇게 능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도련님도 상당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지하게 똑똑했던 싹이 어릴 때부터 활짝 피어 있었던 사람이라 의대를 졸업한 뒤에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의 짝으로 도련님이 어디 괜찮은 의사하다 물어와 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는 하죠.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고물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으셨을 거고 제가 그렇다고 빼어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아무튼 내가 우리 두 아들한테 그렇게 사자 직업까진 괜찮은 여자니 하고 내 형계 좀 시켜주라고 난리 날 거를 쳤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너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말을 한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거 아니라 다 지난 이야기니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어머니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좀 예뻐해 주세요. 내가 원래 사람한테 쉽게 마음 여는 사람은 아니라서 말이다. 아니, 어차피 가족이 되었으니 좋든 싫든 평생 봐야 하는데 언젠가는 예쁘게 해주지 않겠니? 아무튼 내가 머리까지 싸매고 누워있다는 거 아니니 결국은 죽어도 못 시킨다고 하니 여자를 데리고 올 만한 사람이 없어서 고물 상점 여직원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고 말이야. 의사와 결혼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한심한가. 그래도 결혼 반대를 그만두고 나의 결혼을 허락해줘서 고마워.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내 조각도 잘하고 검토할게. 너무 나를 두들겨 패지 마세요. 여자가 내 조각을 잘하긴 당연히 해야지. 내가 생긴 게 과거식이라 나는 마음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되어도 서운함을 느껴 할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자가 며느리를 잘해야지. 나는 큰 속상함으로 나쁘게 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에게 잘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한번 만나보자고 조르지 않았으면 고막이 깨질 정도라도 나하지 않았길 바란다. 나는 아들에게 약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지만 그렇다 해도 입을 뾰족하게 말하지.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신혼 초반부터 새록새록 떠드는 요새 있더라. 시어머니에 함께 지내는 자세는 둘이 아들은 아주 대단하다. 너는 부족하다였다. 하지만 솔직히 나한테 혼쭐을 떨기지 못한 상황이다. 신혼집도 제 친정에서 해준 거고 고물상은 사실 소득이 적은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러면 우리 집에 돈은 좀 있나 봐요. 나중에 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어 며느리로 받아줬다. 물론 시자 붙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는데 만족스러울 걸 익히 알아야 해. 이 기분이 뼛속까지 소울에 새겨져 있던 시어머니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보다. 언니는 슬펐다. 아빠가 안일하게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아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동네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초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3개월이 걸릴 정도였다. 언니는 막막해하며 아빠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다. 동네 병원에서 거절당한 상황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너지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의사와 변호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들으며 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를 돌봐야 하는 책임감과 아빠를 치료해야 한다는 우려가 교차되며 언니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나 없이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네. 그 순간 우리 동무님이 의사라는 사실이 떠올랐죠. 아버지 병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동무님이 대학병원인 걸 알았어요. 제가 바로 동무님에게 SOS를 쳤어요. 동무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솔직히 좀 민망하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을 받으셨는데 대학병원 초진을 잡는데 몇 달이 걸린답니다. 지금은 식사도 힘들어 하시는데 동무님 예약 좀 빨리 잡아주실 수 있나요? 동무님도 간이 있대요? 잠시만요. 지금 예약 일정을 보니 다음 주에 빈자리가 하나 있네요. 거기에 예약해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간 질환은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초진을 잡는 게 어렵대요. 걱정 마시고요. 동무님을 위한 찬스로 예약을 빼앗긴 셈인데 환자분들이 이미 예약한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이걸 너무 빨리 해서 동무님 교수님한테 혼났다고 엄청 멋있게 말을 하셨다고요. 정말 민망해서 커피 기프티콘과 치킨 기프티콘까지 보내주고 그랬어요. 어쨌든 동무님이 비록 늦게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초진을 일주일 만에 받았고요. 염증을 낮추기 위한 시술이 필요했어요. 응급으로 시술을 받았죠.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더 심각한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무님 덕분에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으니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어요. 하느님은 두목하셨다. 어머님, 그분 정말 의사들 두뇌 거린 케이토라바, 도훈이도 덕분에 큰일 성취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간염으로 고생하시지만 도훈 덕분에 진료도 빠르게 받아서 이제 기력도 돌아오시고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 너 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머니, 이단 예약하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멍청한가? 우리 소중한 자녀한테 이러한 일을 시킬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야.
의사 일이 얼마나 바쁘다고 죽겠는데 예약을 당겨달라는 부탁을 했나?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도훈이도 친절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아버지가 깊게 아프지 않도록 도훈 덕분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려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없다. 우리 아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했는데 거절할 수 있겠니? 그런 바쁜 아이한테 우리 아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돼서 부탁 못해도 전화도 못 걸고 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을 귀찮게 부탁했다. 아니, 너 때문에 새끼가 계속 만져질까 봐 아쉬워해서 부탁도 못하고 전화도 못 건 거야? 얌전히 살다. 미안합니다. 너발 말하려고 도훈 자랑을 꺼낸 건데 어머니가 화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향을 깊게 구웠습니다. 전날 구제하고 나왔던 도훈이 어머니 소리에 눈을 뜨고 거실로 나왔고 미안하다고 했다. 고개 숙이고 있어서 대략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딱 말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도련님이 슈퍼맨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섭고 어려운 일이라고 형수를 엄청 잡아당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때?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리고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의사 찾으면 큰일 날 뻔했을 텐데. 이런 때 의사 찬스는 놓칠 수 없어. 나중에 엄마도 아파도 바로 말해야 해. 우리 남편도 제 편에 서서 도와줬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냥 며느리한테 푹 빠진 팔뚝박이로 보일 뿐이었어. 도련님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어머니는 소리도 못 쳤어. 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말하면 속상해할까봐 남편에게도 입 닥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전화해서 말을 엉망으로 하더라고. 사돈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 아들을 도와주셨고 그의 예약 덕인해서 빨리 의사에게 봐줄 수 있었어. 우리 아들이 진료받는 중간에 교수한테 혼난 일도 있었대.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참으로 상했어. 아들이 괜히 실수하지 않을까 봐 걱정돼. 부탁해봤더니 못해줄 정도로 어이가 없었지. 며느리는 그런 부탁을 잘 해주는 것 같아. 엄마들에게 황당할 것 같지만 겉으로는 며느리한테 해줄 일이 없다고 해.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차라리 티나게 속 보이는 게 나아 보이기 때문에 또한 시어머니가 저한테 은근히 비난을 할 때마다 남편이 저를 옹호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더 가까이 지내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친정가족을 잘 대해 주었으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도 몸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물상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저 또한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셈이었고 남편의 직장이 탄탄하여 외벌이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사위가 고물상을 물려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이가 그 일을 잘 이어받을 인물이 아니어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가족이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하여 마트가 가깝고 교육 환경도 우수한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은 조금 비싼 동네지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셨는데 그 말에 잘못된 게 없어.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비싼 동네의 학원까지 차로 데려다 주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겠어. 우리도 조금은 보태줄 수 있으니까 집을 잘 골라야겠지?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아 보여서 의심했어. 항상 기분이 좋을 때는 수상한 일이 생기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어. 시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좋은 일은 나누면 2배니까 나한테도 말해주라고. 시어머니는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평생 공부만 하다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드물지. 얼마나 되었길래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어떤 며느리를 맞이할지 기대하면서 손주까지 태어날 거니 마음이 놓였대. 게다가 둘째 아들 결혼 상대의 집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해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날 것 같다고까지 덧붙였어. 만난 거야. 저와 도련님은 결혼할 예비 동서예요. 도련님은 의사일 때 저도 산부인과였다고. 의사면 소리 질러. 직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튀었을지도 몰라. 조금 삐끼였었는데
다음엔 회랑 집을 얻을 거란다. 둘째들이 결혼할 때 집 해줘야 한다 생각해서 적금을 깔고 남겼는데 그분이 집을 가져온다면 가족 여행에도 충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겠지. 우리 아들들은 모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늘리니까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 시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럽게 내 소개를 하긴 하는데 도련님이 약간 어색하게 여깁니다. 그 비반한 사람이네. 그런 도련님에게 신기한 여자를 만난 모양이니 행운이겠지? 도련님의 영변이라 자본이 있다고 하니 놀라웠어. 결혼하면 우리는 도와줄 생각이겠지? 도련님은 대학 병원을 나오면 개업할 것 같았고 저는 너무 좋았어. 도련님은 있으니까 나도 있으니까 놀랍지 않아서. 도련님이 나에게 잘해줘서 우리 결혼을 진실로 축하하겠어. 왜냐하면 일으키면 오는 법이다. 도련님은 이번에 삼겹살을 내려 하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와 남편이 나갔어. 처음 보는 예비 동서, 살짝 긴장스럽긴 했지만 도련님이 고른 여자는 어떻게 대단할지 상상도 안 돼 내가 곧 출산하게 돼서 억뚝빽빽하게 나왔어. 예비 신부의 얼굴이 약간 강인한 편이에요.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상을 보는 일은 아니지만 예비 신부의 얼굴은 약간 탐욕스러워 보이고 성격도 강인해 보여서 좀 퉁명스러운 인상이에요. 물론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양가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도 첫째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 준비를 지금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천천히 둘째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쯤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어머니, 아버지와 이야기 중에 저는 바로 결혼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손주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졌거든요. 요즘엔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출산 시대에 애국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배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아,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대책 없이 임신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어요. 우리도 천천히 둘째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이부터 낳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라니 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예비 신부는 신이군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하게 존중하는 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 협박해주는 것이 정상적인데 존중하는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존중하는 분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나와 남편은 존중하는 분과 예비 며느리에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분위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존중하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물어볼 사람이 내뿐이라서 라고요.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했니? 나는 지금 정말 피곤해 미치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면 많이 싸울 수도 있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존중하는 분이 원하는 게 없으면 단순히 자유롭게 결정하게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신경이 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니, 예비 신부와 우리 엄마랑 짝이 맞아도 그리 잘 맞는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겠어. 드레스는 수입품을 입겠어.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도 사실 내가 결혼할 때는 친정에서 거의 모든 비용을 대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 마음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존중하는 분의 표정이 안 좋고 요즘 피곤해 보였구나 하는 거네요. 저의 출산 직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출산 직전에 이사를 가야 할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 말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 급하게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기가 터질 때 한 번에 터진다는 말도 있죠. 시어머니는 도련님 결혼 준비로 바빴고 저는 집 계약 때문에 바빴습니다. 결국 18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을 맞이했고 조리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도련님은 결혼 준비로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이사갈 집 문제에 한참을 고민했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고물상을 그만둬서 자리가 남았어요. 그 자리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 해요. 저희는 아빠가 받은 보상으로 집을 팔게 됐는데 분양권을 2개나 받게 되었어요. 살고 있는 곳보다 좋은 위치의 집이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처음에는 친정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딸과 가까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소주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테니 아예 분양권 받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라는 말을 듣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어떻게 이렇게 찰떡처럼 잘 맞는지 도련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놀랍다. 식장 투어를 하느라 드레스를 고르느라 3주나 요리사 곁에 있었는데 손자 얼굴이 그리워하지 않아서 놀랐어요. 도련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작아지고 몸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도련님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조리일도 많이 바빠 죽겠다. 시간이 흘러 우리 아파트가 붕 뜨는 바람에 결국 월세로 이사를 했어요. 계약이 중요하다는 법을 간과했던 것 같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월세로 살아도 친정의 지원과 남편의 월급 덕분에 세금도 절약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독박으로 아이를 키우고 동서를 돌보느라 거의 없어요. 손주가 생기고 3개월이 지나면서 동서의 배에 점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드레스를 입기 전에 배가 더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예약은 다 마쳤으니 걱정은 없지만 어머님, 빨리 결혼식을 올려 어머님의 진정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동서는 누구보다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궁금하게 있었죠. 바로 동서가 해온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부러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집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먼저 설레발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글쎄 말이다. 들째, 며느리가 해온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 무려 30억짜리 집이란다. 30억. 나중에 집 잊으면 가보기로 했는데 내가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 둘째들 이제 팔자 다 폈다. 아,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혼수로 해오니? 아, 예비 동서가 해온 집이 무려 30억짜리라고. 아니, 아무리 의사랑 결혼을 해도 30억짜리 집을 톡톡 해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팔 잡혔다는 소리를 하지? 이제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서로서로 잘 지내야 자음도 없지 않겠니? 저랑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갔는데 도련님은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동서는 그 사이에 시어머니랑 엄청나게 친해진 건지 뭔지 아주 시댁 분위기에 잘 녹아 들었더라고요. 동서는 아주 조금 봉긋하게 나온 별을 들이밀면서 시어머니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닮았으면 똑똑해도 엄청 똑똑하죠. 요즘은 훈수로 아이를 해오는 게 대세라던데 어머님은 손질을 둘이나 한 번에 보셔서 너무 좋겠어요. 친구분들도 복받았다고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일부러 아예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다는데 저희는 그럴 걱정 하나 없네요. 동서 오랜만에 보내 이제 결혼식 일주일 앞뒀는데 혹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나는 그동안들은 없어서 모르겠네. 준비는 잘했어. 결혼식은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호텔 음식이 맛있겠지? 아유, 정말 기대된다.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 말을 해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도련님께 대중사정이 다 듣기는 했다. 지만 제가 굳이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해봐야 뭐가 좋겠어요. 동서한테 굳이 아는 척을 해봐야 뒤로 동서 흉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동서가 저를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틱틱거리는 거예요. 형님, 애 가지고 살 얼마나 지셨어요? 요즘은 선물들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던데 형님은 그런 거 신경 한 번을 안 쓰셨나 봐. 아, 형님이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조리원에 있는 동안 이사해서 주반 인프 있다. 거기다가 월세라고요? 맞아. 우리가 집을 지금 애매하게 떠서 일부러 월세로 구했어. 전세 사기도 많다고 하잖아. 동서는 혼수로 30억짜리 집을 해왔다며. 어디에 있는 집인데 내가 들은 게 없으니까 너무 궁금하네. 아무래도 우리도 이사 준비를 계속했다 보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말이야. 요즘 학구 열풍이 대단하다는 목동 쪽이에요. 의사 남편 얻는 날, 당연히 이 정도 혼수는 해야 된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께서 통 크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기도 살고 서로 윈윈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유세를 떨길래 그냥 코웃음 한번 쳐줬어요. 솔직히 30억짜리 아파트 뭐 대단한 거긴 하지만 저도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동서는 아직 점고 가슴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어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 살도 하나 못 빼시고 옷은 잘 맞춰져 있나요? 솔직히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형님에게 제가 오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호텔 결혼식이라 밥값도 비쌀 텐데, 치기로는 내실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잘 벌리시는 형님도 왜 혼자 부담을 지실까요? 그냥 와주세요. 뭐라고요? 동서 도련님 결혼식인데 왜 우리를 불렀다가 오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억지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성공했다고 합니까? 우리 남편도 연봉이 꽤 높다고요.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번 돈보다 더 많을 텐데. 직업이나 지위로 사람을 무시하다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30억짜리 집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형님이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다면 격차가 심하겠죠. 저희 결혼식장에 오셔서 음식을 먹었다가 가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소위 맘지든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시부모님과 편 시부모님은 당황했어요. 도련님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들어 늦게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30억의 가치가 있는 집을 선물로 받은 동서에게 아무런 대답을 못했고 남편이랑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자면 그날 동현은 차분하게 웃는 낯가림으로 내게 경로를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모두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지 필터링을 신경 쓰지 않고 막말을 지속했다. 그리고 동이 나의 결혼식에 초대하거나 제 차를 왼쪽으로 놓는다든지 하겠다고 하더라니 저의 기가 차게 헛기침을 하고 남편은 허리띠를 풀렀다. 전화를 걸었지요. 예상치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남편도 놀라고 있었다. 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이 지내는 30억 가치의 아파트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동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에 점점 더 화가 났다. 그 신혼집은 양도해 줄 것이다. 양도 계약 조건을 찾아보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 듯한 얼굴을 하시더니 동서는 제가 곧게 바라봤는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앞과 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 동의의 집은 잘된 집이다. 허나 이것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동서와 동희 사이에는 석 노매 포차에서 만난 관계가 있는 것뿐이다. 거기서 연락하고 만나고 사귀다가 동희의 직업이 의사임을 알고 뒤 따라가야 했다. 아니, 형제, 우리는 호텔에서 만났으니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입을 놀려 말하다가 제가 언제든지 협의를 하면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야지, 참을 수가 있어야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임신이 발견되었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난리를 쳤다. 도련님도 직업이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어떻게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겠어서 결혼하기로 했고 동선 집안이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가 반대할 것 같아서 둘이 계획을 세웠다.
동서가 집을 해오기로 한 건데 형님이 그게 다 어떡하냐고 물어봤다. 도련님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전에 받은 소액 대출 때문에 대출이 거부당했다. 도련님이 동서와 데이트하고 사달라는 가방을 사주느라 소액 대출까지 받았는데 나도 몰랐다고 했다. 결국 동서가 시댁의 가족들에게 속았다는 건 알려지게 되었다. 도련님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을 뿐 소액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동서와 호텔에서 결혼하는 걸 보고 소액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치를 부렸다며 난리를 치다가 결국 좋은 위치에 분양권을 얻게 되었다. 벌써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취소할 수 없고 삶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고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집에 살기로 했었던데 그 집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을 지불하고서는 그 집에 살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요점은 결국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어 우리는 전세로 다른 집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돈을 모아 이사를 준비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지는 위상이 결혼 후 태 뽑으면서도 먼저 어머니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분양권 받는 집이 지어지는 동안은 임시주택에 머물 것이며 완공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사기란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께서도 속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대략 10억 원 가량의 가치를 지닌 집이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께만 좋아 보이기 위해 가치를 부풀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 자신도 속았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은 원래 노인댁에서 살고 우린 그 집을 샀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집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의 실제 가격은 대략 1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을 주장한 것은 그 집이 전세인 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서요. 처음부터 그런 집을 구매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색한 사태만을 더 키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죽을 만큼 화를 내며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때부터 이런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팠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진료받게 해주고 신경 써줬던 것이 고마울 정도로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호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월세를 내는 것은 당장 굶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2년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서가 꼬치꼬치 소위 보니 안 되겠다고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진짜로. 예금이 있으면 둘째 내가 말해봐라. 그럼 30억 원짜리 아파트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것도 전세로 그만. 아이고. 2년 뒤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런 속임수를. 어머니, 잠깐만요. 너 어디까지 나를 속이려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임신까지 했는데 구박을 받고 못 살 수도 있다고요. 형님이 결혼할 때 집만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구박을 당했던 것 같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서가 의견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듯이 기침을 하고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거짓년이라고 하는 거냐? 앞으로 절대로 재수 씨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임신했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왔을 때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운을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그로 인해 남편은 3달 동안 2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이 다음 주다 보니 신혼집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일 때문에 도련님과 동서 모두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서 둘러보기도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다 보니 얼굴이 서툰 동서 양도 새끝이 시들해 우리 어머님이 산나무 반도 들어주셨네요.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시집살이 결정됐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한번 꼬집어 주었어요. 어머님 기뻐하겠네요. 동서가 마음에 든다고 칭찬하고 저희 아들 얼굴을 보러 안아주셨다면 어머님, 예쁜 둘째 며느리를 맞이할 때 선물을 많이 주시겠죠. 어머니는 눈을 세게 떴다가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즐거워하는 것을 참느라 간신했습니다. 인생은 문득 오고 문득 가는 것이라고 하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사건 소행을 올리는데 무척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결혼식이라니 너무 기대돼요. 결혼 후에 동서가 가라고 해도 너무 어렵겠죠. 다음에는 집에서 나가지 말고 자격증명서를 심사하러 오겠습니다.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